부산 지역 혈액 보유량이 적정치를 밑돌고 있는 가운데 O형과 A형의 적정 보유량이 하루 이틀치에 불과해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래는 여전히 한산합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추이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의 착한 가게를 찾아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대표적 배달 음식인 자장면을 착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수영구의 중식점을 소개합니다. 서구 국민안전보험이 지난해 납부한 보험료보다 9배 많은 보장 금액이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올해는 뺑소니와 성폭력 등의 항목이 추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 지역 혈액 보유량이 적정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O형과 A형의 경우 보유량이 하루 이틀치에 불과해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헌혈의 집, 헌혈 침대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그나마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간간히 찾아올 뿐 헌혈 참여자는 하루 10여 명도 안 됩니다. 피가 모자란다 하니까는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남을 돕는 그런 마음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겨울 방학에 코로나19 그리고 여기에 계절 독감까지 겹치며 헌혈 참가자가 대폭 줄면서 혈액 수급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학병원 등의 혈액을 공급하는 부산 혈액원의 혈액 창고도 군데군데 비어 있습니다. 혈액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보시는 것처럼 많이 비어 있습니다. 특히 O형과 A형의 경우 수요가 많지만 적정 보유량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 하지만 13일 기준 부산 지역은 3일분밖에 없습니다. 혈액 수급 위기 첫 단계인 관심 단계입니다. 부산 지역은 하루 평균 700명 이상의 헌혈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하루 평균은 559명이었습니다. 이 헌혈 동료를 위해 지원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설 연휴가 있어서 헌혈량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혈액이 필요한 상황은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환자들에게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헌혈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위급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 이웃을 위한 소중한 나눔의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래는 여전히 한산합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추이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로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아파트 매물 가격 하락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부산 지역 1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은 0.50% 떨어졌습니다. 전주 0.64% 보였던 것에 비하면 내림폭이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연제구가 0.71%, 거제동 위주로 떨어졌고 해운대구 0.66%, 반여 제송동 위주로, 기장구는 0.63%, 일광 정관읍 위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원도심 지역인 중구가 0.15%, 서구, 동구, 영도구가 0.23%로 주춤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락폭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역을 중심으로 컸습니다. 향후 이러한 모습들은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상승폭이 컸던 지역의 하락폭이 두드러지는 이런 양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추가 금리 인상 예고 등으로 급매물 중심의 매수 문의만 소화되면서 거래는 한산한 편입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0.67%였던 가격이 0.70%로 더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기장군이 1.34%, 해운대구가 1.21%, 연제구 0.86%, 남구 0.74%로 하락폭이 컸고
중구는 0.10%, 영도구 0.18%, 동구 0.21% 등 원도심권 하락폭은 줄었습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이상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가격의 경우에는 새롭게 입주하는 신규 대규모 분양단지가 아직까지 전세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봄철 이사철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전세 가격의 급등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완화한 영향으로 하락폭이 축소됐다고는 해도 하락 강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우리나라 40, 50대 중년층들의 어릴 적 대표 외식 메뉴를 고르라고 하면 자장면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지금은 빠르고 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 배달 음식으로 자리 잡았죠.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이번 시간에는 착한 가격으로 어릴 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맛있는 자장면을 만들고 있는 수영구의 착한 가게를 찾아봤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한 중식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대기 손님이 생깁니다. 가게 안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자리가 꽉 찬 상태. 중년층들은 짬뽕을, 젊은 청소년들은 짜장면을 먹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한 소년, 알고 보니 단골입니다. 짜장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가격은? 가격도 진짜 착한데 양도 많고 맛있어요. 이 가게의 짜장면 가격은 5,000원. 2년 전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다 지난해 500원을 더 인상했습니다. 짜장면으로 부족하다면 고기 군만두까지 시켜도 7,000원이면 됩니다. 아무래도 경제난이 좀 어렵고 주변에 학생들도 많고 나이 드신 분도 많고 해갖고 조금 싸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용동의 한 중식점. 짜장면을 먹기 위해 장맛비 같은 겨울비를 뚫고 나타난 단골 손님이 있습니다. 이 짜장면 같은 경우도 내가 이거 위에서도 한 번씩 생각이 나가지고 꼭 와서 짜장면 한 번씩 먹고 갑니다. 참 맛있습니다. 담백하게. 옛날 그 짜장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평소 자체 배달을 한다는 이 가게. 하필 이날 배달 직원이 쉬어 포장 주문만 받습니다. 배달 주문 전화가 쇄도하지만 주인장은 미안하다며 양해를 구합니다. 이 가게 역시 착한 가격 없어. 짜장면 가격은 지난 연말 6,000원으로 1,000원 올렸습니다. 주인장은 연신 가격을 올려 미안하다면서도 남편인 주방장이 호텔 조리사 출신이라며 깨알 홍보를 합니다. 재료비가 너무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여기 우리 가게를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취재진은 이날 수영 팔도시장 인근에 3,500원짜리 자장면 가게도 찾았습니다. 검은색 면발이 특이하다는 이 중식점. 하지만 맛은 보지 못했습니다. 착한 가게 주인장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서구는 2020년부터 구민들을 위한 안전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보장 항목을 늘려 지난 10일부터 올해 보험이 갱신됐는데요. 이 보험으로 지난해 주민들은 어떤 보장을 받았는지 또 올해는 어떤 항목이 추가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국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부산 지자체들은 시행 첫 해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보다 주민들이 받는 보장 금액이 턱없이 적어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구의 경우 2021년부터 보장 금액이 보험료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8천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주민들은 7억 2천만 원을 보장받았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70건에 달했습니다. 화상수술비 20여 건 등 모두 90건을 청구해 100건의 보험료가 지급됐습니다. 화상을 입었거나 대중교통 이용 중 다친 경우, 익사,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 지난해까지 21개 항목이 보장됐고 올해는 뺑소니 사고와 성폭력 피해 등이 추가돼 24가지 항목으로 확대됐습니다. 감염병 사망 항목은 앞으로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받게 되고 강도 피해는
강력 범죄로 확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금은 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서구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과거 병력이 있거나 다른 보험이 있어도 또 국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구는 보험료 청구 기간이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여서 지급되는 보험료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12일 오전 10시 50분쯤 북구 만덕동의 한 도로에서 3.5톤 화물차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배달 전동차와 전봇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배달 전동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에 차량을 싣는 과정에서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3일 새벽 5시 30분쯤 부산 진구 초읍동의 한 세탁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세탁기기 모터와 벽면 등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장수가 축복이 아닌 시대,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맞은 중장년층은 노후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일단은 돈이겠죠? 경제적인 게 제일 많이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돈이니까. 첫째는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서 정말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재미있게 보람되게 사는 게 그게 건강 유지하는데 그리고 노후 생활하는데 첫째가 되는 게 아닌가. 노후에 대한 가장 큰 고민거리는 건강과 금전적 부분인 셈인데 시민들은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 수준은 얼마라고 생각할까요? 취미활동이라든지 부미관리비 쪽으로 오히려 돈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1인 가구인데도 적어도 150 내지 200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150에서 200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생활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그건 뉴스에 보니까 277만 원이라는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냥 쓰기 나름이지 않을까. 기본 생활하면서 뭔가 좀 즐겁게 생활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국민연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컸습니다. 노후에 생각해서 그 외에 뭐 작은 상조나 우체국 같은 작은 보험을 들고 있어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2의 그런 거를 조금나마 들어둬야 될 것 같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뭐 개인연금 뭐 그런 거 있고 뭐 그런 거 이제 매달 나오는데 좀 기대 수명이 크게 늘고 기대보다 빠른 은퇴, 연금 수령액 부족 등으로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개혁안에 대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도 없는 데다가 이제 또 요새 계속 금리랑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데 더 빠듯해지니까.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런데 더 받아도 좀 모자랄 것 같은데 덜 받는다는 게 좀 약간 불만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젊은 층 사이들에선. 찬성입니다. 공감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되지. 그렇게 가려면은 더불어 사는 이런 사회, 그게 하나의 공유 사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보다 그 윤택한 삶을 위해서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데 찬성을 하고요. 평균 수명이 너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연금의 지급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최근 물가 급상승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시민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연제구와 남구를 가로지르는 황령산은 도심 속 허파로 많은 부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황령산 개발 계획이 하나둘씩 추진되고 있는데요. 주거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의 논리와 녹지 공간 훼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최영광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부산시는 기업형 임대주택 일명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연제구의 경우 경동건설에서 물망골 생태마을 초입부터 약 54,168제곱미터 부지에 1,200여 세대 규모의 사업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자연 경관 훼손과 교통대란, 교육환경 영향평가 등을 주장하는 주민 반발에 부딪혔고 이후 2019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경동건설은 연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 설명을 골자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600세대 정도로 줄여 인가 신청을 한 상태인데 교육환경 영향평가가 필수 승인사항이 아니게 됐습니다. 인근 양동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6% 이상이 해당 사업에 반대했고 이 의견을 교육청에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학교의 환경도 많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려면 그런 저희들은 시의회에서는 아마 면밀히 또 검토를 하겠지만 그 임대 아파트는 지어서는 안 된다. 나는 결론을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편 황령산 유원지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환경회의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지난 3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심의 공공녹지를 훼손하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사업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원지 개발에는 케이블카 설치도 포함되어 있는데 서부산과 동부산을 연결하는 교통형 케이블카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사업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부산 시민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이들은 이제 부산 시민들을 완전히 우롱하는 거죠. 시민들을 바보로 보는 거예요. 누가 그걸 교통형 케이블카라고 보겠습니까? 황령산 개발을 둘러싼 충돌, 타협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산시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부산 지역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 오염원 저감 사업에 국비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하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비점 오염 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비점 오염물질은 오염물질의 유출 경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점 오염원과 달리 대기와 도로, 논밭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점 오염물질이 하천 등으로 스며들면 자연 생태계에 위해가 발생하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까지 위협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환경부가 부산 지역 11개 하천을 비점 오염물질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하천은 낙동강 하구원 일대 삼락천과 감전천, 학장천 3곳 3만 1000여 제곱킬로미터와 수용강 일대 온천천과 동래천, 부전천, 점포천 등 8곳 9만 6천여 제곱킬로미터, 총 12만 8천여 제곱킬로미터 규모입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비점 오염 저감 사업에 국고 보조금이 우선 지원되고 지원 비율도 50%에서 70%로 높아졌습니다. 부산시는 도로, 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 설치에 나서고 또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도록 해 물 순환을 개선하는 저영향 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이 주최하고 부산 지역 5개 여성단체 협의체가 주관한 부산 여성신년인사회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인 지난 12일에 열렸습니다. 박형준 시장 부부를 비롯해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등 지역 각계 인사와 여성계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 여성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경은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장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계의 소통과 화합을 당부했습니다. 남구의회가 제314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의회는 지난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7건을 심의 가결하고 규칙 동의안 각 1건씩도 의결했습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 발언에는 3명의 의원이 나섰습니다. 먼저 박구슬 의원은 집행부의 정책 용역 발주에 있어 전문성 제고를, 박찬 의원은 5.6도 트램의 조속한 추진을 제안했고 끝으로 고선화 의원은 장애아동 통합 놀이터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서구 서대신일동 바르게 살기 위원회는 지난 11일 설 명절을 맞아 서대신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떡국거리를 준비해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서대신 3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1일 사랑의 이웃사촌 후원회의 후원을 받아 관내 홀로 어르신 및 취약계층 20세대에 매월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서대신 3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밑반찬 나눔 1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12일 동대신 3동 작은 행복 나눔회에 익명의 기부천사가 저금통을 놓고 갔습니다. 이 기부자는 설 명절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약 30여만 원이 담겨있는 저금통을 기부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새마을문고 서구지부 정철민 회장은 지난 10일 설 명절을 맞이해 10kg 쌀 10포를 아미동 주민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서구 아미동 새마을부녀회는 부산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난 12일 5060 취약계층 독거남성 17가구에 설날을 맞아 떡국과 고명 4가지를 준비해 전달했습니다. 남구 대연호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0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246가구에 칼 500개를 갈아주는 칼갈이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문현삼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난 10일 주민자치위원회 후원으로 컵밥과 전복죽 등으로 만든 식료품 상자 20개를 홀로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부산 한빛교회는 지난 10일 문현삼동 행정복지센터에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쌀 50포를 기탁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